결혼할 남자가 생겨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으로 세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예비 남편과 가족들은 오지 않았더군요.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10분 일찍 왔네, 엄마. 그래, 일단 앉자. 식사는 뭐 시킬 거니? 코스 요리로 하자. 원래 상견례 때 다들 그렇게 먹잖아. 아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계산은 각자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따져. 아무나 내면 되지. 어머, 얘 좀 봐라.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너 회사 다닌다더니 씀씀이 좀 아끼랬더니 아주 그냥 물 쓰듯 하는구나. 아니거든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80%는 착실하게 적금 붓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묻자. 너 결혼 자금은 제대로 모아둔 거야? 아껴서 하다 보면 뭐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혼수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엄마 아빠는 진짜 돈 없다. 어차피 줄 거면서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셔? 진짜로 없다니까, 이 아가씨야. 괜한 기대하지 마. 저는 원래 엄마와 티격태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게 긴장감 없이 대화를 나누었네요. 반면 아빠는 제가 결혼한다니까 어딘가 서운하셨는지 말은 없으셨지만 표정이 밝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왜 말이 없어? 사돈 될 사람들 오기 전에 목이라도 좀 풀어봐. 나는 뭐 우리 딸이 시집 간다니까 그냥 서운하기만 하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품에서 잠들던 녀석이었는데 언제 이만큼 자랐는지 마음이 참 묘하구먼. 아이고, 아주 오늘은 영화 찍으시네. 여보, 우리 혜정이 33이야. 나이가 그게 뭐가 중요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눈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애틋하다고. 오늘따라 더 심하네. 혜정아, 네 아빠 왜 이러니? 우리 아빠밖에 없지. 엄마는 맨날 빨리 시집 가라 잔소리였잖아. 아빠, 너무 서운해하지 마. 결혼해도 매주 아빠 보러 집에 올 거야. 약속. 저희 세 식구는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상견례 약속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짧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휘끗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시간 약속을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엄마, 지금 다 왔다고 카톡 왔어. 차가 좀 막혔나 봐. 금방 들어올 거래. 그래? 알았다. 우리 사위 가족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자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가 들어오셨어요. 시누이는 다소 얼떨결인 얼굴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늦어서 조용히 해. 아이고, 혜정이랑 부모님이 먼저 오셨군요. 차가 좀 막혀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 서울바닥이란 게 어쩜 그렇게 안 막히는 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시모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쵸. 서울도로는 365일이 정체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음식은 코스 요리로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괜찮으시죠? 뭐, 좋아요. 그런데 사돈 두 분은 어디 산책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바로 왔어요. 왜요? 그런데 옷차림이... 이런 자리에 나올 땐 격식이란 걸 좀 갖추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 익숙했지만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불쾌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강을 잡으려는 건지 다음 말은 한층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돈, 며느리 될 내가 한참 모자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번 말하게 하시네. 혜정이 말이에요. 중소기업 격리로 인하는 평범한 애가
7급 공무원인 우리 현준이랑 결혼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혜정이는 봉을 잡은 겁니다. 제 딸이 모자란다고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딸은 중소기업 다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전망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사돈, 아이들 인생을 두고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은 더 잘난 여자랑 인연이 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작 이런 애를 데려왔다니. 댁들 사는 아파트가 저기 언덕에 있는 못 사는 아파트라죠? 아휴, 실망이 커서 한탄 좀 한 겁니다. 아니, 제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왜 처음부터 반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못마땅하셨다면 대체 왜 받아주신 거냐고요? 엄마의 질문이 끝나는 순간 마침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땀을 훔치며 가까스로 그 험한 공기를 넘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미 상했고 엄마 아빠께 괜히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음식이 하나 둘 놓이자 억지로 젓가락을 들어 조금씩 천천히 씹었지만 체할까봐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말씀이 없으셨고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만 바라보며 아주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 가족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는 이토록 태어날 수 있다니.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시니 두 분 역시 말없이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스 요리가 모두 나온 뒤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코스가 별거 없네. 배도 별로 안 부르고. 우리 한우 좀 시킵시다. 그리고 와인도 파는 것 같은데 좋은 걸로 한두 병 따죠. 엄마와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러자 눈치를 보던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그거 좋겠네. 이런 데 왔으면 한우는 먹어줘야지. 여보, 내가 주문할게. 이어서 시누이가 저희 부모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 집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기름 줘서 그러신가요? 다른 메뉴라도 좀 더 시켜드릴까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젖히셨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배가 다 찬 것 같네요. 저기 사돈 두 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다음에... 시누이가 난처하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는 찰나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자리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야. 죄송해요, 엄마. 너는 지난번에 그 형편없는 놈이랑 헤어진 거 맞지? 네, 헤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네 동생이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너라도 멀쩡한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가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안 되겠다고 말이죠.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사람을 처절하게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밉고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예비신랑과 이별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우를 지글지글 구워 와인과 함께 맛있게 드시며 둘만의 수다에 빠져 있었지요. 입에서 살살 녹네. 여보, 와인 좀 더 따라봐. 가득 좀 따라.
내가 먹는 게 아깝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니까. 취하면 어때? 내가 지금 어느 때보다 취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야, 아들, 이 엄마가 속이 상해서 마시는 거니까 이해해라.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시어머니에게 잡혀 사는 듯한 분위기였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무직 상태였고 시누이 역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줄곧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받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도 시모가 해준 게 많아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시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셨는데 그간 꽤 많은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부, 시누이, 그리고 예비 남편까지 모두 시어머니의 말을 마치 법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와인 2병을 거의 혼자 마시다시피 하더니 결국 거나하게 취해버리셨습니다. 아유, 알딸딸하네. 간만에 취하니까 좋다. 야, 혜정아,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니? 네? 대답이 왜 그래? 내 아들 같은 엘리트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필 좀 잘 해봐. 어필이요? 당황한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그 순간 엄마가 제 손을 툭툭 치며 대꾸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저기 안사돈,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벌써요? 우리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혼수, 맞다. 혼수랑 예단 어떻게 맞춰주실 건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사돈께서 지금은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누긴 곤란하겠네요. 뭔 소리예요? 내가 취해 보이나요? 사돈, 아니 혜정이 엄마. 우리 아들 같은 사위를 얻으시려면 돈 꽤나 쓰셔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7급 공무원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도 제가 많이 일으켜놔서 저희를 따라오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고요.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정신일 때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일어나시죠.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접은 듯했고 아빠 역시 이 자리에서 얼른 빠져나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상견례 자리에서 예의 없이 막말을 하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한 시어머니에게 눈이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예비 신랑에게 정이 훅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과 술을 더 시키려 하자 저희 부모님은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만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얼른 일어나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거참 더럽게 틱틱거리네. 내가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술 좀 마셨다고 이딴 식으로 나오나? 혜정이 엄마, 혜정이가 직업도 집안도 후졌으면 알아서 수그릴 줄을 알아야지. 며느리 되래가 한참 모자란다는 걸 알면 굽신거리기라도 해야지. 교양머리 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만하시죠. 다음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만 나가시죠. 차, 지금 뭐야? 파토 내겠다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이 보세요. 댁들이 이렇게 경우 없이 구니 내가 이 결혼을 파토 내겠습니다. 아들, 너는 딴 여자 만나.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여자 좀 만나봐. 저런 급낮은 애 말고. 그러자 그제야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발끈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제발 그만 좀 해. 이놈의 자식이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야, 너 키운다고 내가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대학원까지 보내놨더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엄마 속 썩인 놈이 무슨 염치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엄마, 나가자. 창피하니까 그만 나가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비신랑은 딱 한 번 발끈했을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걸 보니 그이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결혼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기분이 심하게 상한 채로 식당 카운터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예비신랑이 결제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잽싸게 손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야 임마, 왜 네가 계산을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으면 감사한 줄 알고 저쪽에서 내야지. 이보세요, 혜정이 엄마. 계산은 그쪽에서 하세요. 하, 못 살아서 계산할 돈이 없으려나? 네, 제가 낼게요. 뭐 드신 건 그쪽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내고 가겠습니다. 괜히 나중에 찝찝할 수 있으니 제가 계산을 해야 마음이 편하겠네요. 이제야 좀 분수를 아네. 어서 내세요. 엄마는 묵묵히 가방을 열어 카드를 꺼내 식당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두 초가 나오면 어쩌려고. 우리가 먹은 게 얼만데. 비쌀 텐데. 그러자 조용히 결제를 마치던 식당 사장님이 정중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블랙카드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초과될 리가 없죠. 그 순간 시모 눈이 동태 눈깔에서 순하디순한 고양이 눈으로 바뀌더군요. 뭐라고요? 블랙카드요?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비비더니 엄마 손에 들린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카드를 돌려받은 엄마의 손 위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덥석 얹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블랙카드네? 말로만 듣던 그거. 근데 혜정이 엄마, 아니 안사돈이 이걸 어떻게... 아유, 소박하게 장사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평범하게 장사하며 살아갑니다. 블랙카드를 쓰는데 어떻게 평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돈, 우리 다시 애들 결혼 얘기 좀 해요. 2차로 옮겨서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신용카드 하나에 시어머니의 태도와 말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얼굴로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식당 문을 밀고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뒤를 따라 걸어 나왔고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정말 살다 저렇게 면전에 대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막말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혜정아, 너... 엄마,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 나 현준 씨랑 헤어질게요. 그래? 너 괜찮겠어? 둘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남자가 현준 씨 하나뿐이겠어요? 엄마, 아빠, 괜히 나 때문에 이런 별꼴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됐다. 너도 괜히 저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고생이고 괴롭기만 할 거야. 잘 생각했어. 그냥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사람 만나봐. 그럴게요. 그나저나 엄마, 아빠 식당에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죠. 뭐라도 좀 드실래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속이 허전해서 꼬르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희는 생채와 열무김치를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 풀어 비빔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모진말이 오가던 그 자리를 지나 식탁 위에 비로소 다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예비 신랑에게서 쏟아진 수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아무것도 읽지 않고 단 한 줄의 답장만 남겼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다음날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가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저도 같이 갈게요. 그냥 좀 쉬어. 직원들도 많은데 뭐하러 나와서 고생하려고 그래. 저도 지은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요. 오늘 일요일이라 특히 바쁠 텐데.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상견례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집 앞에 예비 신랑과 시부모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며 먼저 달려와 어제의 일을 싹 잊은 듯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돈, 좋은 아침입니다. 희정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니? 어디 가시는 길이야? 아, 식당 가시는구나. 안사돈, 운영하신다는 식당이 큰 사거리에 있는 삼겹살 체인점이라면서요? 10개나 된다면서요? 아니, 그걸 왜 진작말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장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고깃집을 운영하면 뭐가 그렇게 다르죠? 그야 완전히 다르죠. 알부자의 블랙카드까지 쓰는 엄청난 집안이신데. 아유, 어제는 왜 그렇게 조용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왜 이런 초라한 아파트에 사시는 건지. 어디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 세 식구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일이 잘 풀려서 이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집이 우리에게 준 행복이 커서요. 하지만 현준 어머님은 집터니 평순히 따지시겠죠? 그래서 저희 사는 곳과 제 직업만으로 저희 가족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어색하게 공순한 태도를 취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그게 어제는 그냥 제가 좀 기강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괜히 힘 좀 주고 말이 세졌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돈끼리 처음 만나면 괜히 더 잘 나가는 척하고 싶어지고. 아유, 저도 친구들한테 코치받고 그래서 좀 과하게 행동한 거예요. 사돈, 저 정말 어제처럼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딸이 어젯밤 현준이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텐데요. 맞지, 혜정아? 어제 문자 보내고 바로 차단했어. 들으셨죠? 그러니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돌아가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사돈,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어제는 제가 정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화 푸시고 우리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요. 제발요. 아니요. 어제 봤던 현준 어머니의 모습, 그게 저는 진심 같았어요.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도 못마땅하셨고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을 모자라고 한심한 애라고 말하셨죠. 그런 집에 제 딸 절대로 시집 안 보냅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길 좀 비켜주세요. 앞을 막고 있지 마시고요. 그렇게 저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단호하게 경고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팔을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안사돈, 제발 마음 푸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도 뭐 좀 해봐. 알겠어. 저기 사돈어른, 안사돈, 어제 일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노여움 푸시고 우리 다시 상견례를 치르도록 하죠. 그러자 예비 신랑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아,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어제 같은 일이 생긴 거야. 근데 헤어지자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욕을 먹고 계실 때 가만히 앉아만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난 내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제 내가 보낸 문자, 그게 진심이야. 받아들이고 그만 헤어지자. 뭐? 자기야, 이건 너무하잖아. 어제 엄마가 조금 뭐라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오바 아니야?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도 드리고 있잖아. 그 사과 넣어둬. 우린 받을 마음 없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사과를 받아주신다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받아. 그러니까 그만 좀 비켜.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표정 또한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 세 사람은 마침내 한 발 물러서기로 했는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목소리를 붙들었습니다. 저기 안사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댁들 얼굴도 그만 보고 싶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끝을 단호히 끄는 엄마의 얼굴엔 더 이상 미련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신랑과 시부모는 우리가 등을 돌려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주말의 북적임은 이미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퇴장하는 테이블을 재빠르게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분주한 주방에서 잠깐 나와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혜정아,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해. 너 그렇게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럼 빨리 커피 한 잔만 할게. 주방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홀은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고기 굽는 소리와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다른 지점을 돌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본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밤 11시쯤이 되어서야 가게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홀에는 이제 2테이블만 남아있었고 저희는 주방 정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시누이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포기를 못한 건지 그들의 표정은 절박했고 눈빛에는 간절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정아, 아가, 우리 왔다. 사돈, 고기 좀 먹으러 왔는데 자리 좀 앉아도 괜찮을까요? 엄마는 평소 손님에게 큰소리 한번 내지 않는 분이라 시댁 식구들이 손님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이상 무심하게 돌려보내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마감 시간이 자정이라 그때까지만 식사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어차피 야식 먹으러 온 거예요. 삼겹살 4인분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싫다고 헤어지자고 했으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지. 이토록 기어이 붙들고 늘어지는 끈질김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무언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묵묵히 고기를 구워내고 소주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조용히 먹기만 하겠거니 잠시나마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안사돈. 우리 터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손님도 다 나가는데 여기 앉아서 한잔하면서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아니요, 저는 손님과 절대로 겸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만 마감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돈,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나랑 한잔해요. 네?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몸을 베베 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업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고는 더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빠는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으셨고 그 무심한 등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손님이 올까 싶어 자리를 지키며 눈치를 살폈지만 시모는 곧 저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봐. 우리 귀한 며느리 가까이서 좀 보자. 아닙니다. 어른이 부르면 와야지. 새아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사람인데 어서 와봐. 어머님, 손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현준 씨와는 이미 이별했고 그 결정엔 후회도 없고 미련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며느리라는 호칭은 삼가주세요. 너 그렇게 차갑게 나올 거야? 이 시어미가 얼마나 더 많은 용서를 빌어야 하니? 어제 있었던 일은 내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부모님께 준 모욕은 분명했고 현준 씨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로 헤어질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만두세요. 정말 이러기야? 어휴, 내가 어제 큰 잘못을 한 건 알아.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아들, 현준아, 혜정이한테 뭐라도 좀 말해봐. 가만히 있을 거야? 예비 신랑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섰습니다. 시모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그저 꼭두각시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제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기, 혜정아,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낼 만큼 얕은 사이 아니잖아. 이쯤이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당신 어머니가 어떤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분인지도 충분히 봤어. 괜히 결혼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또다시 상처 주긴 싫어. 혜정아, 어제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미안해. 그런데 엄마 말 중에 꼭 틀린 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내가 7급 공무원이고 너보다 잘난 건 인정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신랑감은 아니잖아. 넌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일 뿐이고. 와, 갈수록 태산이네. 정남이가 떨어지다 못해 저 멀리 길바닥에 처박혔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야, 김혜정, 진짜 이러기야? 그래, 이러기다 나쁜 자식아. 너한테 질려버렸으니까 제발 좀 꺼져. 네 가족 데리고 지금 당장 꺼지라고.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고 시부모는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소리에 주방 안에 계시던 엄마가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손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 몰라? 엄마의 말에 저는 잠시 물러나 입을 꾹 다물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기, 가족분들, 고기 다 드셨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마감 시간이 지나서요. 참 너무하네. 애미는 우리를 무슨 괴물 취급하고 딸내미는 비싸게 굴고. 기분 참 더럽네.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감해야 하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모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잔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이, 안 싸돈. 이 무식하고 질 떨어지고 교양 없는 여편네야. 내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짓밟아야겠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 아들 장가 안 보내고 말지. 네, 그러면 되겠네요. 이 여편네가 끝까지. 당신 내 성질 진짜 보고 싶어? 진짜 열받네. 시어머니는 접시며 소주병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던지며 개진상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고기 판까지 들어 엄마에게 던졌는데 엄마는 가까스로 몸을 틀어 피하셨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보세요, 현준 어머니. 그만 좀 하실 수 없어요?
저도 참는 게 힘들어지네요. 왜? 꼽냐? 나 손님이야. 손님한테 큰 소리 치고 까부는 너희들의 잘못된 거 아니야?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오늘 제대로 화가 났으니 술 좀 퍼마셔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가릴 것도 없는 그야말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엄마와 저는 시모가 또 뭔가를 집어 던질까봐 두 손으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가주세요. 이 이상 계속 이러시면 저희 정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준 어머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시면 경찰서 가셔야 해요. 그만 돌아가세요. 어서요. 이것들이 누굴 쫄러보나. 이 손 안 놔? 소주나 더 가져오라니까. 그리고 이런 맛대가리 없는 돼지고기 말고 한우로 가져와. 한우. 저희는 팔을 붙잡은 채로 말려보았지만 시모는 온몸을 비틀고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그간 말없이 지켜만 보시던 아버지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빠는 한 걸음에 시모 앞으로 다가가 단단한 손으로 시모의 손목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뭐야? 지금 손님한테 힘쓰는 거야? 겨우 고깃집이나 하는 것들이 운 좋게 장사 좀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깔봐도 되는 거냐고?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깔봤습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를 깔본 건 현준 어머님이시죠. 이제 그만 술 취한 몸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시모의 팔을 놓지 않고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엔 말없이 시아버지의 팔도 붙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스스로 일어났고요. 엄마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만 나가라고 경고하자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고 발악했습니다. 입에서는 온갖 욕설이 튀어나왔고 그 악의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들아, 운 좋게 장사 좀 된다고 까불기는. 그래봤자 고깃집이야.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냐? 내가 이 동네 싸가지 없는 식당이라고 소문내서 장사 망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김혜정, 너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애가 우리 7급 공무원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데 감사한 줄 알고 굽신거릴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감히 차? 내가 저주할 거야. 이 가게 망하고 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게 저주를 퍼부어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엄마는 고개를 툭 떨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뱉으셨습니다. 아휴, 징그럽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 여편네야. 누가 오라고 해도 안 와.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너희 같은 것들 죄다 바닥에 내 동탱이 쳐서 으깨버려야겠다. 나 안 나가. 오늘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 시모는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은 온몸으로 말리며 식당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식당 안엔 깨진 접시 조각과 소주병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빗자루를 꺼내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식당 유리문 앞에 서서 아직도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시모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기막힘과 환멸, 그리고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내버리는 마지막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식당 안에는 평온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아빠,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죄송해요. 됐다. 우리가 내린 결정 오늘 확신하지 않았니? 술 먹고 저렇게 행패 부리는 거 봤지? 너 저 집에 시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 추스르고 정리하고 집에 가요. 잠깐,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 그 말과 함께 엄마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닫지 않은 채 조용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엄마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어 아빠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식당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 2명이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다시금 긴장으로 조여들었고 우리는 또 한 번 이 끝나지 않은 막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이분들 근처에 있었죠? 저희 가게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무단 취식으로 신고한 사람 바로 접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주 끝까지 사람을 가지고 노네? 야, 고작 계산 안 했다고 경찰을 불러? 계산만 안 한 게 아니죠. 접시 던지고 행패까지 부렸잖아요. 접시값 포함해서 전부 변상하고 가세요. 어이없어. 진짜 웃기는 여자네.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산 마무리하시고 더 문제없게 정리해 주십시오. 고소를 하실 거면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고소라는 단어에 시모입이 절로 닫히더군요. 잠시 후 예비신랑은 마지못해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김혜정. 너희 집안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끝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의 카드를 받아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 삼겹살 4인분에 소주 6병, 계란찜까지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던진 접시값 3만 원 포함해서 총 13만 원입니다. 알았으니까 계산해. 카드 줬잖아. 카드를 긁자 삑 기계가 짧은 소리를 내더니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죄송하지만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뭐?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나 봐. 아버지, 계산 좀. 넌 임마 10만 원이 없어? 시부는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한도 초과였습니다. 저기 또 한도 초과라고 뜨네요? 뭐야? 벌써 추가가 될 리가 없는데? 여보, 당신이 좀 계산해. 진짜 이 부자들 뭐 하는 거야? 그깟 10만 원 결제도 못해? 아유, 이 모질이들아. 내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해야 해? 됐어. 자, 여기 있다. 내 카드로 긁어. 시모가 내민 카드를 긁자 정지된 카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정지된 카드인데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뭐? 아이씨, 쪽팔리게. 이걸로 해봐. 다른 카드를 받아 긁었습니다. 역시 정지된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네요? 이건 돼. 이것만큼은 무조건 될 거야. 아닙니다. 이것도 결제 불가네요. 무려 카드 6장이 연속으로 거절되었고 13만 원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개진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는 끝끝내 버티는 시어머니를 향해 쓴소리를 날리셨습니다. 사위가 될 뻔한 당신네 아들 한참이나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제대로 아셨죠? 어떻게 된 게 가족들이 죄다 카드가 정지입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봐. 현금이 있나 좀 보자고. 지금 이게 딱 교양머리 없는 짓이에요, 현준 어머님. 누가 교양 없고 누가 품이 없는 사람인지 오늘 똑똑히 아셨죠? 이놈의 여편네가. 됐다. 일단 계산부터 하고 보자. 시모가 마지막으로 내민 카드도 한도 초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카드를 그렇게 다 털어가며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안 되면 계좌이체라도 해주세요. 그러지. 기다려봐. 시모는 핸드폰을 꺼내 간신히 어플을 켰고 화면을 바라보던 시모는 이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네. 여보,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 나? 돈 없지.
정말 쪽팔려서. 현준이 너는?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월급 알잖아. 통장 들어오면 스치듯 빠져나가. 잘들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어떻게 된 게? 난 없으면 집안이 굴러가지도 않냐? 집에 있는 딸도 돈 없을 텐데. 시몬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일단 외상으로 달아두지. 내가 월급 나오면 갚을게. 안 됩니다. 외상으로 하고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안 주시면 저희는 고소하겠습니다. 가게에서 행패 부리고 불안감 조성하고 무전 추시까지. 이건 형사건입니다. 고소할 거고 벌금도 꽤 무겁게 나올 겁니다. 엄마는 경찰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고소하겠습니다. CCTV에 다 찍혔으니 확인해 주세요. 경찰서로 함께 가서 고소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급하게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지극히 순진하고 불쌍한 얼굴로 변신하더군요. 저기 혜정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지금 다들 카드가 추가됐거나 정지 상태라 현금도 다음 월급날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형편이에요.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발 고소만은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진짜 큰 실수했다는 거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꾼다고 그동안 저지른 무례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말없이 두 손을 양허리에 척 얹고 아주 천천히 시모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그렇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세요. 네? 그럼 허리라도 굽힐까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죠. 당신이 접시 던지고 소주병 깨고 유리를 산산조각 낸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어보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하신다면 돈도 안 받고 보내드릴게요. 엄마는 끝까지 그들의 비굴함을 스스로 꺼내도록 유도하고 계셨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죠. 고소를 하실 건지 사과하고 끝내실 건지. 이대로 질질 끌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바쁘다고요. 그러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시아버지가 말없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엔 예비 신랑도 어색한 몸짓으로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둘 다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기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자기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이 모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된 거죠. 시부와 예비 신랑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연거푸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고 무리했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그랬던 것도 내가 말리지 못한 것도 전부 내가 잘못했어. 부탁이야. 고소는 하지 말아줘. 제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두 손을 내리고 시모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마침내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요? 나도 빌라고요? 오늘 정말 제대로 걸렸네. 좋아요. 사과할게요. 혜정 엄마, 오늘 우리가 찾아와서 가게에서 난동 부리고 소주병 깨고 접시 집어던지고 고성 지르고 그 모든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참, 교양 없이 행동하더니 꼴 좋네요. 이제 누가 한참 모자란지 누가 아까운지 알겠어요?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교양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저희 가족 모두도 한참 모자라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는 하지 마시고 부디 한 번만 보내주세요. 세 사람이 함께 두 손을 싹싹 빌며 고개를 깊이 숙이자 엄마는 팔짱을 끼고는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재수없게 오늘 똥 밟았다고 치죠.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잘 들어두세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식당에도 절대 오지 마시고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상황, CCTV 영상은 고스란히 따로 보관해 둘 거예요. 괜히 법적인 일로 또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세요. 이런 치욕적인 순간이 있을 수가 있나? 아유, 내가 정말... 세 사람은 무릎이 저렸는지 휘청이며 일어나면서 앓는 소리를 연달아 냈고 경찰차를 타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팔짱을 끼고 순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경찰차가 무슨 택시입니까? 식당 사장님이 용서하셨으니 저희는 더 이상 개입할 일 없습니다. 알아서 귀가하세요. 끝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야, 현준아, 너도 알지? 우리 지금 돈 한 푼도 없으니까 택시도 못 타겠지. 우리 집까지 꽤 걸어가야 하는데 아우, 어쩌냐. 저기 혜정 엄마, 택시비라도 한 5천 원만 좀. 오늘 밤 날씨가 꽤 선선하네요. 걸어가기 딱 좋겠어요. 게다가 걸으면서 술도 깨고 머리도 식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속이 울렁거려요.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린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택시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에게 온갖 진상과 수모를 퍼부었던 시댁 식구들. 그 인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바깥 문을 향해 무심하게 손짓하셨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찌질하고도 비참한 모습으로 식당을 나가 초라하게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의 뒤통수를 툭툭 치며 쌓인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더는 그들과 엮이지 않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예비 신랑과 시부모를 다시 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엄마 얼굴을 본 순간 화들짝 놀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고 그 사람이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고개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2년 뒤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시부모님은 재력뿐 아니라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가진 것이 많고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라 그런지 이전의 시댁 식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람다운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시부모님께서 정중하고도 따뜻한 말투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시고 밝게 웃으며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 저는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라면,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용한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짜 모습과 가족들의 본심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상견례는 단지 인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가족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어떤 가정과 얽히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모두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따뜻한 가족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